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쪼셨을 죄송합니다. 쫄았다는 말을 해서. 근데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확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조금 확 이제 뛰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도 컨셉만을 다루려고 이제 완전히 이제 비유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곡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수식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정확한 컨셉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피처들이 많아지면 이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이제 피처들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 발견을 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어떤 주장 이제 좀 보수적인 주장을 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용한 피처만 추출하는 방법을 좀 안정성 있게 피처를 좀 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담고 있는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서로 이제 기준점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항상 사용하던 예시인 키 몸무게 두 개의 피처 테이블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 키 평균이 뭐 175라고 할 때, 이제 각 키를 키 평균에서 빼는 거예요. 뭐 몸무게도 똑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키가 평균이 175면 이제 175 빼기 170은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5. 이거는 이제 평균을 0으로 맞춰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컬럼들 간에 피처들 간에 이제 값의 어떤 보정을 해주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variance랑 uncertainty를 얘기를 드리자면 variance란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이제 학급이 두 개가 있다고 칠 때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데이터 그 학급 첫 번째 학급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나 몸무게가 좀 이제 다양해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학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가 거의 다 이제 평균에 비슷하고, 죄송합니다. 몸무게랑 비슷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학급에서 4명만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학급에 한 30명이 있다고 칠 때,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조사를 하면,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 그렇게 벗어난 값을 지니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벌 좀 확률적 추론을 해볼 때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작업이 그러니까 이전에 측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학생의 이 그 학급에 있었던 학생의 데이터를 이제 측정을 할때 이 평균 값이랑 별로 이제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이제 4명의 데이터를 쓰나 한 명 더 추가한 데이터를 쓰나 그렇게 막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정보량이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variance 분산이라는 이 값들의 이제 어떤 퍼져 있는 정도가 작을수록 정보량이 낮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우측 하단의 경우에는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를 지닌 학생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이 학급에 있다. 자꾸 새로운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학급에 있었던 어떤 학생의 측정하지 않았던 학생의 이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면 키와 몸무게에서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에서 많이 벗어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보량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gh variance feature가 highly informative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정보 이론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mutual information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단어는 챕터 3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variance를 계산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방금 한 거 있잖아요. normalization.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를 n개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학급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 이제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서 4로 나눠주면 되죠. 학생 수가 4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해 보니까 키의 베리언스는 250이고 몸무게는 375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피처들을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피처를 좀 추론해 사용한다고 할 때 정보량이 높은 이제 피처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거만 사용하면 될까요? 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좀 복잡한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 방법을 볼 겁니다. 좀 더 이제 고도화 될 겁니다. 자, 이제 given 피처들을 이제 주어진 피처 given이라고 앞으로 할 거예요. given 피처들을 재조합해서 variance가 아주 큰 피처를 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키를 뭐 한 0.5만큼 곱하고 플러스 몸무게를 0.5만큼 곱하면 좀 더 이제 뭔가 새로운 피처를 키 몸무게라는 새로운 피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이 피처들의 어떤 정보들을 다 반영하고 새로운 피처들을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겪었던 전 시간에 겪었던 무슨 콜리니어리티 막 이런 피처 실렉션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를 스킵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피처가 두 개라고 할 때 어떤 n개의 데이터 x가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거 볼드체는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 볼드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variance를 maximize하는 2차원의 벡터 z를 이제 마법의 지팡이 기억하시죠? 자, 이게 우리가 그대로 사용했던 x 스타가 이제 이런 식으로 normalize 한 값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커지는 우리가 분산 그 공식 똑같죠? 그거를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Z를 찾아라. 그래서 Z를 마법의 지팡이로 찾았어요. 그러면 이 벡터 Z는 이제 이렇게 그냥 구했나? 끝인가? 라고 할 수 있죠. 뭐 끝입니다. 끝인데 물론 자세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행렬 개념을 배우거나 이런 상세한 이제 계산 과정이 있어요. 계산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뭐 베타라는 이제 바이어스 그 상수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이 베타는 이제 그 y절편 같은 이제 조금 보정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스킵을 해도 되고요. 벡터는 이제 한 개 이상의 값을 가진 이제 뭐 그런 방향성을 가진 뭐 무슨 값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정도는 이제 정확한 좀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제가 막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Z라는 값을 그래서 마법의 지팡이로 구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안 와닿으실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해설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represent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의 값은 언제든지 2D 그 피처가 두 개라면 언제든지 2D 스페이스 상에 이렇게 값을 이제 매핑이라고 하죠. 매핑할 수 있어요. 이 매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각 데이터의 피처별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화를 해봅시다. 어떤 이제 키랑 몸무게라는 그런 벡터를 이제 vx, vy라고 부른다고 해볼게요. 이때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벡터 이 값은 두 개의 값을 갖고 있잖아요. 피처 두 개. 그래서 이제 xi1, xi2라고 이제 어떤 i라는 인덱스 기억하시죠? xi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두 개의 값을 지니게 되는데 그 값을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vx의 값이 뭐야? 뭐 키는 몇이야? 이 점에 대해서를 이제 그냥 수선을 내려서 그어보고 vx는 이거야. 키는 몇이야?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해서 찍어버리잖아요. 이런 수선을 내리는 과정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수선을 이제 좌표 정확한 이 값을 이 2D 스페이스 상에 매핑을 하려면 키는 어느 정도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다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직선을 쭉 그은 결과 그 이제 겹치는 값이 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D 스페이스 상에 매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는 워낙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스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 봤던 벡터 Z를 활용해서 기존의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키랑 몸무게라는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벡터를 봤잖아요. vx는 뭐 1,0 그래서 1,0이기 때문에 그냥 쭉 나아가죠. vy도 0,1 이렇게 쭉 나아가죠. 그래서 이 점들을 데이터들을 xi를 이 vx랑 vy라는 2D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각각 곱을 해줘야 돼요. vx1, xi1 곱하고 플러스 vx2, xi2 그리고 뭐 y좌표는 이렇게 vy랑 y1이랑 y2 좌표 이거 0,1 이건 1,0이죠. 근데 이제 x2는 이제 여기서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나지거든요. 그 0인 거 다 빼면. 그래서 이때 vx1, vy2는 우리가 이제 값을 알죠.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그냥 xi2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포인트를 이 xi1, xi2라는 거를 이 수직선상 좌표에 나타내는 2D 스페이스에 나타내는 게 이게 1이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벡터 z라는 값이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 값을 매핑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사용했던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 벡터 z라는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2D 스페이스 상의 어떤 그 수평선이죠. 이거를 활용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Z1 이렇게 xi1 곱하고 Z2 곱하기 xi2 더 곱해서 플러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선 값이 하나잖아요. 값이 하나란 말은 1차원의 값이란 말이에요. 1차원의 값이란 말은 즉 이 단순한 선 위에 놓인 점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자,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값이 피처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피처가 두 개면 아무런 손실 없이 2차원 공간에 매핑을 하면 아무런 손실 없이 그냥 이제 그 값 그대로가 돼요. 키 몸무게 그냥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벡터 Z라는 거에 매핑을 해서 1차원 선상에 나타내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이 초록색만큼의 손실을 가지면서 여기에 매핑이 점이 찍혀요. 그래서 이제 점이 찍힌 게 이대로 간 거죠. 그래서 피처 개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떤 벡터 그 이제 크기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차원이면 이제 값이 오히려 불필요한 값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처를 디멘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2차원 두 개 그 컬럼의 피처를 이제 2D 데이터라고 2D 스페이스라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디멘전이 결국 피처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Z가 그래도
우리가 그 분산을 최대화하도록 Z를 이제 마법의 지팡이로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은 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variance가 제일 정보량이 제일 큰 이제 어떤 피처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뭐 1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의 값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현대 딥러닝에도 이런 이제 피처가 적절한 수의 피처를 찾는 게 이제 현대 딥러닝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처 값이 너무 어, 그렇게 막 많은 피처가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과다하게 많은 피처를 만들어 버리면 학습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계산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좀 제약 사항을 두기 좀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뭐 정보를 압축하거나 하면 그런 뭐 정보 손실이나 뭐 그런 게 좀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regularization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constraint를 두는 제약을 두는 걸, 규제를 두는 거를. 여기서는 사실은 행렬을 쓰지 않았는데 행렬 개념은 다음 시간에 좀 엘트놈 같은 거 언급하면서 다룰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한 게 PCA라는 방법이에요. PCA라는 이제 좀 정보를 효율적으로 디멘전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행렬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좀 다뤄볼지는 그때 이제 그 만들다가 필요성이 느껴지면 한번 다뤄볼게요. 정확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너무 완전히 이제 컨셉으로 옮겨버리면 좀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가 좀 우려가 되면 이런 식으로 용어를 직접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뭐 PCA나 리니어 컨비네이션, 뭐 L2놈, regularization 이런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일단은 컨셉 자체는 이런 제가 뭐 완전히 틀린 말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